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통통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바른투자 커뮤니티 353화 조정 이론에 대한 이해. 자, 우리가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회피를 하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자, 조정을 회피하려 하게 되면 요거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정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밸류 판단을 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버블로 간다 그러면 그 버블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최대한 체크하려고 해서 체크하려는 노력을 해서 버블 정도만큼만 현금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자, 버블이 없는 구간에 현금을 많이 만들어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현금을 많이 만든다거나 해서 버블로 치닫고 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거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만들어지는 버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3년 후년 그 자리에 원래 도달하게끔 되어 있는 가치인데, 자, 그 자리 2년, 3년 후에 가치를 지금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이거를 심하면 5년, 10년 후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10년 후의 가치를 선반영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5년, 10년 동안 주가는 못 오른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거기서 업사이드가 나와서 기업 가치가 더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가정을 해보고 봤을 때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버블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자, 미래 가치가 계속 확장 추세에 있다가 이제 꺾이게 되면 이 하락이 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도 포지션들은 보면서 취해가는 게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버블이 껴있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버블은 뭐가 있을까요? 이슈에 의한 버블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90% 이상 빠져서 5년 10년 동안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70%가 유지되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슈에 의한 버블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래가치 땡겨온 버블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제가치까지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또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되는데,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이런 테마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꺼지는 순간 제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기업 원래 가치가 1에 있는데 이슈가 붙어서 20에 갔어. 자, 미래 2, 3년 후에 성장해도 이게 1.5 2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다고 치면, 자, 20에서 2까지 빠지면 90%가 빠지는 거잖아요. 자, 5년 10년 동안 만약에 2배 성장을 한다고 치면 5년 10년 동안 90%가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 주가라는 거는 가치의 회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슈에 의한 버블이냐 이게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버블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슈에 의한 버블은 적극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버블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서 엇박자가 나게 돼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6%에서 8%. 자, 이제 배당을 포함하면 한 8%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 성향이 한 보통 전 세계 평균 한 2%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연평균 지수 성장률은 한 글로벌 평균 한 8%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수가 없어요. 조정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건데, 조정을 얼마나 두들겨 맞을 거냐는, 자, 이 버블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이제 주식을 70% 갖고 있고 두들겨 맞을 거냐, 자, 50% 가지고 있고 두들겨 맞을 거냐, 그 다음에 주식을 100% 갖고 있고 두들겨 맞을 거냐. 자, 지금 시장 가치가 버블이 아니라 그러면 주식 비중을 다 갖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밸류가 버블이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 저평가 구간인데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판다라는 거는, 주식 비중을 줄인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 예를 들어 30% 버블이 있다. 그럼 현금을 30% 정도 가지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비중 관리라는 거죠.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스탠스들을 잡아두고 계셔야 되고,
시장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영원히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과거에 이제 우리가 태어난 3세,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훨씬 이전부터 이런 사이클들은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는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침체라는 거는 10년 이상 이어진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공황 때에도 침체가 이어진 거는 한 3년, 5년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진행이 된 다음에 대공황 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데는 10년 이상 걸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 리스크 요인들이 아무리 크면 크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대공황 이후에 거의 한 2, 30년 호황장이 진행이 됐으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호황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화폐가치 하락은 빨라집니다. 그런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변동성이라는 걸 처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손실에 대한 걱정이 끼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경험을 리스크를 한 번 두들겨 맞아보고, 2번 두들겨 맞아보고, 리스크가 아니죠. 변동성을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겪어 나가다 보면 이게 기회로 보이지 조정이 공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은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목이 수익을 얼마 주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락 조정을 이해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피터 렌치가 과거에 분석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살펴보면 피터 렌치가 공부한 과거 94년 동안 지수가 마이너스 10% 하락한 구간은 50번 나왔어요. 2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라는 거죠. 지수가 10% 정도 조정받으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계좌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몰빵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시장에서 흥하고 있는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 때는 그동안 가장 강했던 애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구간들에서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면서 버블이 꺼지고, 그리고 새로 주도주가 바뀌고, 이런 포인트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조정 기간에 덜 빠진다. 그건 뭐냐면은 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투기 심리가 강하게 아직 반영받고 살 수 있는 매수 자금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버블은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고, 그런 왜곡 흐름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버블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고, 버블이 꺼지는 그 순간이 항상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버블이 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 2차전지, 5G, 반도체 소재 등등 IT 쪽하고, 자, 헬스케어 바이오 쪽, 진단 코로나 관련된 테마군 쪽하고, 또 IT 빅데이터 쪽에 언택트 쪽하고 해가지고 IT 헬스케어 쪽에서 주도 섹터가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승률이 더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가치로 보면 IT 섹터는 더 남아있는데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꺼질 거란 말이에요. 왜? 밸류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죠. 바이오 헬스케어 줄이고 IT는 유지를 한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IT 비중이 원래 많았다 그러면 유지를 하고 가는 거고, IT 비중이 너무 작았다 그러면 확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가치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지수가 25% 이상 하락한 구간을 6년에 한 번꼴로 만들어냈다. 지금 보면은 2019년도 8월까지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도 8월까지 25%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2월부터 해서 2020년 3월까지 해가지고 또 25% 이상 빠졌죠.
뭐 6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이 하락이 거의 뭐 3년에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해석해보면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10% 하락 조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련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깊은 조정은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또 나온다. 이렇게 25% 이상 하락하는 조정이 또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장기 호황이 길어질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리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가치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가속화돼서 이게 그게 치달으면 물가가 폭등을 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격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안정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멈추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 경제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구간에는 어때요? 자산 가격은 어때요? 그때는 버블에 있어요. 그럼 자산 가격 비중을 줄여주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죠.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 폭락은 10년, 5년에서 10년에 한 번꼴로 만들어진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고 막 언론에 이제 공개되고 뭐고 했던 시점은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세상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지수 폭락은 5년, 10년에 한 번꼴로 만들어지는데 장기적인 인생 역전의 기회인 거예요. 마이너스 25% 이상 지수가 빠진다. 마이너스 25% 이상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서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 5년, 10년마다 한 번에 오는 기회예요.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기회,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기회,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같은 기회.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1999년 98년 IMF, 9.11 테러,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이 거의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왜 인생 역전의 기회냐면 자산을 100배, 200배가 빠르게 10년, 20년 만에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 폭락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대충 그려봤어요. 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자, 5, 6년마다 이렇게 25%씩 한번 빠지는 게 오고 중간중간 짧은 조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짧은 조정들은 작은 기회고, 자, 이런 큰 조정들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기회가 5년, 10년 동안 오게 되면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 내 자산의 10%든 20%는 자, 5년, 10년 만에 이렇게 오는 기회가 한번 발생을 할 때만 담아둘 자산을 따로 운영을 해도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마이너스 25% 이상 폭락하는 구간들이 오면 때려 담는 거예요. 내 자산의 10%, 20%는 항상 현금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이게 20년 만에 한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런 구간이 왔을 땐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폭들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조금씩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런 현금 비중은. 그런 걸 하라고 제가 현금 계좌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정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어떤 큰 리스크여도 회복에 대해서 결국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버블 구간을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경제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리스크의 모습은 항상 다르게 와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인류의 존망이 걸려있다. 코로나는 영원할 거다. 등등등 해서 다르게 옵니다. 9.11 테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때요? 자, 전쟁이라는 이슈를 타고 경제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주시장은. 쉽게 말하면 자산 가격은 영원히 오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야, 그러면 기업의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알겠어. 그러면 이제 기업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올라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기업 많습니다. 1985년도부터 보면 금융주들이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480회 밖에 안 오른 거예요.
35년 동안 48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1984년생인데, 내가 2살 때 삼성전자를 100만원만 사놨으면 얼마예요, 이게? 4억 8천만원이 아파트 한 채예요. 이게 4억 8천만 돼요? 10억 이상 됩니다. 10억이 뭐야? 20억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계산을 안 해서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480배 상승하는 동안 배당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 배당을 계속 삼성전자를 다시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20억이 넘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복리가 입혀져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가 오른 것만 480배가 오른 거예요. 배당이라든가 그 이외 수익을 싹 빼고. 자, 이 115원대 뭐 이제 배당을 예를 들어 3% 줬는데, 지금 뭐 55,000원대 3% 주면 55,000원인데 3% 주면 55,000원대 3%면 얼마예요? 지금 한 대충 1%가 5,500원이라는 소리, 550원이라는 소리니까 한 1,500원 되잖아요. 자, 85년도에 115원에 사놨던 거 15배를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1년에. 매년 지금은, 1985년도에 사놨던 15배를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1985년도에 100만원을 사놨으면 매년 1,500만원씩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 100만원을 사놨는데, 이게 30년 후에는, 매년 1,500만원씩 배당을 줘요. 그런다 기업이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주가 변동성 이런 거 상관없이 매년 그냥 배당만 1,500만원씩 준다고. 이때는 어때요? 한 500만원 줬겠죠. 이때는 한 200만원, 300만원 줬겠죠. 지수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배당 여력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회사가 기업이 자산 가치가 넓어지고 하게 되면 이 복리 효과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당까지 쳐보면 1000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1000배가 뭐야? 2000배, 3000배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치면, 자,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오른 게, 이게 1000배, 2000배씩 오른 게 있냐고요. 1985년도부터 1000배, 2000배씩 오른 게 뭐 몇 개나 얼마나 돼요. 근데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셀 수도 없어요. 자, 배당 복리 치면은 그러면 이때 100만원 사놓은 게 1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 끝난 거예요. 제가 2살 때, 그때 짜장면 값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얼마였더라? 뭐 1,000원, 2,000원 했나? 짜장면 100그릇만 안 먹고 1000그릇만 안 먹고 요런 거 딱 해놨으면 게임 셋 되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예요. 투자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개를 사놓으면 되죠. 근데 자녀들한테 10만원, 100만원씩만 해가지고 분산해갖고 이제 학원비 예를 들어서 뭐 1, 20만원 들어가면 그거 한 10년 정도에서 매집해가지고 자녀한테 자산 물려주면 어때요? 자녀는 좋은 회사 갈 필요도 없어요. 좋은 대학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노후 준비 끝나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1%도 안 되잖아요. 왜? 경제적 자유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런 준비들을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지. 학원 보내서 야, 내 새끼 이번에 1등 했다. 주변에다가 이상한 자랑질 하려는 꼴값들 떨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새끼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취직하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예요. 기업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성장할 확률보다 내 새끼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확률은 훨씬 적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삼성전자 옛날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건 다 옛날 얘기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어딨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한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독점 구조를 만들었죠. 자, 이게 진행된 게 IMF 때예요. 이때 투자를 확 늘려갖고 제대로 이제 독점 구조를 만들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거죠. 자,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똑같은 사업 구조입니다. 그냥 산업군만 바뀐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지금 독점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 캐파가 돼 있는 기업이 없어요. 글로벌 1위예요. 근데 그 캐파가 뭐 2위, 3위하고 격차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또 4공장 진행 중이고 뭐 10공장, 15공장 진행이 되고 뭐고 하게 되면 또 독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굉장히 늘어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CMO 기업 중에 글로벌 1위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규모의 경제죠. 위탁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죠. 지금은 저는 이제 야 이건 좀 버블 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게 또 언젠가 50% 70% 빠지겠죠. 그런 구간이 오면 어때요? 사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버리면 된다고. 100만원만 사놓으면 요런 게 한 30년 지나면 5억 10억 100억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투자라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100만원 사갖고 뭐 1000만원 사갖고 1억 사가지고 잠깐 2배 튕겨갖고 뭐 1억 벌고 5천만원 벌고 이런 잡다한 수익이 투자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뭐 미국만 해도 미국은 뭐 어마어마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망해가는 기업 어디야? 망해가는 나라 어디야? 일본 같은 데도 그래요. 그런 기업들 그런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일본은 지금 망해가는 국가인데 망해가는 국가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나와요. 왜 근데 투자를 위험하다 그러는 거야? 이 중간중간에 삼성도 70% 50%씩 빠졌던 구간이 수두룩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빠졌던 구간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이 변동성들. 그때마다 지나고 보면 어때요? 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갖고 있었으면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종근당홀딩스 같은 회사는 망했다가 살아난 회사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에 뭐 거의 뭐 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보면 상장 시점에 거의 뭐 6,000원에 상장을 해서 자 이게 2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IMF 직전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때 돈을 많이 못 벌었던 거죠. 이때는 이 헬스케어 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갖고 건강을 챙길 시간들이 없었어요. 이게 막 건강을 챙기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GDP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 소득 수준들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10배, 100배씩 갈 때 찔끔 한 500% 한 5배나 10배나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 당시에도 버블을 키워서 상장을 했겠죠. 이때 당시에 밸류 분석을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0% 이상 폭락이 나옵니다. 한 95% 빠졌어요. 바닥이 한 1200원까지 빠집니다. 25,000원에서. 자, 회사가 망하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었겠죠. 이때 시점을 보면 IMF랑 무슨 뭐 9.11 테러 그리고 2003년도에 그 뭐야 이라크 전쟁 요런 이슈를 타고 자 이때 뭐 진짜 70% 90% 이렇게 빠진 기업들은 수두룩해요. 1996년부터 그럼 말이니까 그러지 자산 가격이 70% 90%씩 빠지면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근데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때 25,000원에 샀으면 망했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990 몇 년도에. 종근당홀딩스가 아니고 기업을 내가 한 50개 100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당시부터만 해도 지금 한 몇 배 왔어요? 한 5배 왔죠. 95% 빠졌었는데 이때 만약에 더 샀어. 1200원대. 그러면 지금 100배 왔어요. 종근당홀딩스는 지금 밸류 체크해보면 한 적정가치 24만원 정도 보여집니다. 적정가치 24만원 정도 보여지는데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뭐 100만원 감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 구간에서는 1000배 오는 거예요. 1000배. 1200원에서. 중간에 흔들려주면 또 좋은 거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죠. 야,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면 이런 리턴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잡아도 죽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일단 5%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게 수백 프로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들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가끔 망하는 회사 나오죠. 그 망하는 회사가 내 포트에서 일부가 나온다고 투자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 다 지금 보면 뭐 10년 전에 투자해서 이런 거 갖고 뭐 건설기업들, 철강기업들 1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다 망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10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포스코가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아. 76만원? 지금 이제 18만원인데 76만원 못 넘어갈까요? 제 생각했을 때 한 30년 지나면 넘어가요, 이거. 20년 지나면, 빨리 올라가면 한 10년이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 한 5년 만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지금 포스코 자산 가치만 해도 얼만데.
이게 PBR이 얼만데, 포스코가. 잠깐 한번 쳐볼까? 자, PBR이 0.36배야.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 적정밸류만 하면 대충 70만원이에요. 대충 50만원, 70만원 구간이 자산밸류로 이제 적정밸류네. 아직 성장성들이 입혀지지가 않고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자, 버블을 이때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버블 구간이 이게 150%, 200%인데 이거 메우는데 몇 년이 걸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데서 18,000원에서 이것도 76만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50배 갔잖아요. 50배 갔는데 50배 간 것 중에 절반 이상의 버블이란 말. 이 버블을 메우는데 시간이 10년 걸려야죠. 이렇게 덩어리 큰 기업이 이렇게 버블을 키웠는데. 애플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 20년 동안 포스코가 배당을 얼마나 줬을까요? 이거 계산해보면 상장 시점에 3, 4만원이었어요. 지금 구간을 보면 18만원, 19만원이에요. 그러면 상장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상장 시점에서 반토막 났죠. 1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제가 이제 이 지금 보라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이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버한 거예요. 투기자금이 들어와서. 투기자금이 들어와서 버블을 만들었으니까 걔네들 다 뒤질 때까지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 주잖아요. 20년 동안 배당 얼마나 줬을까요, 포스코가? 지금 이제 한 4, 5%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3, 4만원대 갖고 있던 거 20만원대 4, 5% 받으면 몇 프로예요, 이게? 20%. 뭐 15% 되잖아요, 이때부터. 자, 투자기간이 한 20년 됐으면 이게 손해냐고. 투자기간 짧게 그냥 5년, 10년이니까 이게 손해 중이다 하는 거지. 5년, 10년 동안 올라온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올라온 기업들이 훨씬 많죠, 5년, 10년 동안. 상승한 기업이 항상 7대3의 법칙이 있어요. 상승한 기업이 5년, 10년 동안 보면 70% 이상 돼요. 이렇게 빠진 기업들은 한 30%나 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30%의 내 자산이 몰빵 들어가 있으면 뒤져야지 뭐.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들은 달라요. 그때마다 산업 푸름이라든가 버블이 껴있는 포지션도 있고 저평가 확대되어 있는 포지션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영원히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자, 평균은 항상 상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거꾸로 갈 수도 있죠. 그쵸? 산업이 끝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 가는 거예요. 산업 흐름이 바뀌고 경제 사이클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수록 어때요?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돈이 많았던 애들이 자산 규모가 축소가 되고 새로 신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이 자산 규모가 당연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신생 부자들이 자꾸 생기고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죠. 그리고 기존 부자들이 이제 쇠퇴하고 그게 계속 그 순환이 계속 빠른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의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흥부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흥부자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고의 전환도 어떻게 보면 점점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조정이론에 대해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어때요? 경제는 영원히 우상향 하는데 자, 어떤 특정 기업은 영원히 우상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게 불안하면서 몰빵을 해. 자, 이런 게 무섭고 불안한데 왜 몰빵을 할까요? 자,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어차피 기대 수익률을 낮춰도 자, 20년, 30년 지나면 자산은 50배, 100배 늘어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걸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정이론에 대해 이해를 하면 결국은 자, 2년에 한 번씩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년마다 무슨 뭐 어떻게 해갖고 어디 할 거예요? 뭐 하락을 회피할 거야? 그럼 샀다 팔았다 계속 해야 되잖아.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 자, 이런 뭐 100배 수익률 이런 거 못 내. 480배, 1000배 이런 수익률들은 못 만든다고 영원히. 이런 사람들은 하락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25% 하락해요. 뭐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 다 망했대. 왜 망했어? 그때 파니까 망하는 거잖아. 그때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 안 팔고 갖고 있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가 이제 내가 감당 안 될 만큼 많으면 부채 축소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채가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이면 빚을 더 늘려가지고 투자 자본에 투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B2라 그러죠. B2.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금리 자산을 내가 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배팅해볼 만하죠. 단기적인 부채를 배팅하는 거, 뭐 3개월 빌리고 6개월 빌리고, 예를 들어 자산이 하락하면은 강제 청산당하고, 이런 빚은 사용하면 깡통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관리해 나가는 영역으로 발전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어떤 수익률, 일부 수익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고, 폭락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버블이 껴있어서 올 수도 있고, 시장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와서, 이제 세상에 리스크 요인이 와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조정이 올 때마다 인류는 그런 리스크라든가 뭐 이제 뭐 경제라든가 세상에 리스크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걸 극복해내면서 여태까지 인류가 유지돼 갖고 왔죠. 이게 깨지는 순간 조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로 빠진다. 그 순간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가겠죠. 그럼 인류가 멸망하는데 무슨 뭐 돈이고 뭐고가 뭔 필요가 있어.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인류가 존속하는 이상 경제는 하향할 수가 없어요. 또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되는 거죠. 공산주의로. 지금 중국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이 뭐 얼마나 공산주의겠어요. 국민들 눈치 보고 있는데. 옛날 왕권 시대에는 국민들 눈치 안 봤잖아요. 왕들이. 지금 공산당은 국민들 눈치 보잖아요. 민심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점점점 요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경제를 그러니까 독점 구조로 가가지고 부패한 국가들은 결국은 다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자본주의가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돈도 안 주면서 일하라 그러는데 누가 일을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러지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거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이슈를 갖다 붙여도 이 하락이라는 거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해야죠. 먼저 심리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그 다음에 폭락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 폭락이 왔을 때 내가 주식을 현금으로 찾아 쓰는 포인트를 만들면 안 돼요. 폭락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오래 투자하면 돼요. 그럼 자산은 알아서 커져 있는 거예요. 알아서 굴러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